아프니까. 저는 떡집 사장입니다. 쫄깃쫄깃 맛있는 떡만 파는 게 아닙니다. 정도 팔고 푸짐한 인심도 팔고 거기에 덤도 있어요. 조금 남았네. 이건 더미로 드릴게. 네. 참새가 그냥 못 지나가듯이 논산 화지시장의 쉼터가 된 우리 떡집. 떡 사러 왔다가 수다도 떨고 내일처럼 팔 걷어붙이고 거두는 이웃들도 있어요. 이 맛에 고되다는 떡 만들기도 벌써 32년째 운명처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떡은 우리나라에서는 필수로 봐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그냥 천직이로 알고 여기다 내 몸을 다 바쳐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의 다른 가게 문들은 굳게 닫힌 새벽. 우리 떡집은 벌써 불을 밝혔습니다. 바쁜 날은 새벽 4시, 보통은 새벽 6시. 주문이 많은 날은 밤새는 날도 많기 때문에 새벽 작업은 이미 이골이 났습니다. 주문받은 시간에 맞게 배달하려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떡도 맛있게 만들어야 하지만 시간과 싸우느라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시간을 잘못 맞추면은 그 잔치라던가 무슨 행사가 있는 분들은 큰 차질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늦을 때도 있어요. 늦어갖고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 때는 감당 못하게 바빠갖고 한 번 그렇게 감당 못하게 시간이 삐뚤어지면은 그냥 그 다음 그래갖고 아주 그날은 가슴이 콩닥콩닥 아주 막 심장병 걸릴 정도예요. 가래떡, 시루떡, 인절미, 절편. 가게로 직접 떡을 사러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10가지 정도의 떡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도 힘든 이 일, 기계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종종 말썽을 부리거든요. 다행히 솜씨 좋은 남편이 기계가 고장날 때마다 바로바로 수리를 해주고 있어요. 덕분에 우리 떡집 기계들은 아무 탈 없이 잘 작동되고 있죠. 이런 때는 이제 무슨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달라고도 해요. 한숨 돌릴 새 없이 바빠도 우리 떡이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절로 좋아져요.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떡. 그러나 좋은 쌀로 빚어서 늘 넉넉하고 푸짐한 양으로 단골 손님들을 만족시켜 왔어요. 떡 만드는 일만 천직으로 알고 온 저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2007년 소상공업 혁신대회에서 중소기업 청장상을 받은 거예요. 자영업자가 중소기업 청장상을 받은 건 대단한 일이래요. 그저 하루하루 바쁘게 떡을 만들어내고 떡 맛을 한결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저만의 메뉴법을 개발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거랍니다. 떡만 만들어놨다고 일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포장해서 또 손님들에게 팔아야죠. 7,000원이에요. 내가 이 떡하는 게 천직이고 모든 사람이 내가 한 떡으로 즐겁게 먹을 수 있고 또 좋은 데에 쓰이잖아요. 제사를 지낸다든가 애기들 100일 돌 한갑 뭐 무슨 대소사가 있을 때 계모이름이나 다 쓰여요. 떡집을 처음 시작한 일대는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50년 전 이 자리에서 떡방앗간을 해오셨어요. 사람들이 쌀을 가져오면 빻아서 손으로 떡을 만들어주는 정도였죠. 제가 물려받아 하면서 가게를 이렇게 키워온 거랍니다.
3대는 우리 큰아들. 가업을 잇겠다고 외지에 나가서 떡 만드는 노하우를 배우고 있어요. 아들이 대를 잇겠다고 나섰을 때 저는 썩 달갑진 않았어요. 심신이 고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저니까요. 군대 가기 며칠 앞두고 나 어머니 이 방아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떡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 학원을 놔두고 왜 이 어려운 걸 택하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날 좀 생각 좀 해보자고 밤새 울었어요. 이 힘든 일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몸으로 하는 게 다가나니까 하지 말고 배웠으니까 딴 거 하라겠지요. 근데 결국은 했잖아요. 예, 지가 한다고 그래서 지가 하면 주지요. 요즘은 아들 말고 든든한 후원군이 생겨서 제가 여간 흐뭇한 게 아니랍니다. 다쳐 아야요. 안내가 손댔은 게 자손한테. 바로 우리 며느리죠.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남편과 함께 가업을 잇겠다고 나선 거예요. 요즘 두 아이 키우느라 힘든 우리 며느리. 그런데도 틈틈이 나와서 떡 만드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열심히니 참 예쁜 며느리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신세대 감각에 맞는 떡집을 만들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답니다. 이거는 지금 어머니가 해놓으신 거고 근데 내가 이거를 발전을 시키려면 남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지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다른 지방으로 많이 다녔어요. 다른 떡집도 다니고. 한국 전통 음식에 관련된 것도 미리미리 배워놓은 야무진 우리 며느리. 어떻게 내 입속에 혀도 깨물리는데 뭐 남이 가족으로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다 마음에 든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냥 7, 80%는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걸 아들하고 같이 한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요. 못하겠네. 아들 내외가 큰 꿈을 갖고 있으니 50년이 아니라 500년 가업으로 이어져도 좋겠다 싶어요. 뭐 실상 따지면 뭐 껌장사도 저 구멍가게도 껌장사, 롯데 그룹도 껌장사 아니에요? 그 시기로 떡집을 더 크게 또 세계화 시킨다는 거 괜찮을 것도 같아요. (32년간) 떡집을 하며 떠나본 적 없는 논산 화지시장. 여기 떠나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그냥 뭐라고 할까? 제가 여기 이 자리가 제 하여튼 죽을 때까지 자리라고 생각해요. 좀 한가한 시간이면 병원 찾느라 바쁜 요즘입니다. 오십견과 디스크. 예전에 다친 손도 종종 저를 괴롭히네요. 그러니까 한 25년 됐을 거예요. 29년 전에 기계 청소하는데 이게 스위치를 누가 그냥 당 넣어서 이 손이 내 손가락에 기계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일이 끝나고 목욕을 한다든가 할 때 손을 그때는 쳐다보게 되죠. 쳐다보면 주인이 잘못 만나서 손이 너무 힘들고 너무 너도 불쌍하구나. 주인을 잘못 만나서 손아 미안하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비뚤어지고 거칠어진 손. 제가 산 세월이 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스물두 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 올 때만 해도 제 손도 곱디 고왔습니다. 시집 온 지 3일 만에 한 일이 떡 만드는 일이었죠. 이따 1시에 주문 나갈 게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겠거니 여기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습니다. 살림 챙기면서 쉼 없이 떡을 만드는 일은 참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저에게 위기가 온 건 결혼하고 15년이 지난 후. 남편의 방황으로 떡집을 지키는 일이 저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무척 힘들었어요. 진짜 이렇게 하다가는 아이들도 살기 힘들겠구나. 우리 애기 아빠가 너무나 어마망창한 일을 저질러놨어요. 그 노름이라는 걸, 그 사기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데에 말려갖고 그래갖고 저도 보창도 크죠. 가게를 잡혀서 해줬는데 다시는 않기로 약속을 하고 했는데 또 했어요. 또 해갖고 이제는 아니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아이들까지 안 되겠구나. 당신 혼자 죽으라고 하기는 못하고 우리 같이 죽읍시다. 그렇게 하고 우리 애기 아빠하고 죽자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그것도 팔짱가 봐요. 잠시 시간이 나서 딸 손녀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제 친정엄마가 계시거든요. 점심 잡섰어요? 응. 점심 잡섰어. 누가 줬어? 동엽이 엄마가 줬어? 아니 왜 동생이 저기 그 아줌마하고 왔다 갔어? 30년 동안 당뇨를 앓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자리 보존하고 계신 친정어머니. 여기가 아픈가 보다. 대장 제가 바쁘다 보니 이렇게 가끔 와볼 뿐입니다. 열심히 했어. 예, 얼른. 그거 저 양반은 예, 아니 이제 이따 잡숴. 은미야, 물 좀 조금 갖고 와라. 물 잡수고. 물 거기 있어. 어디? 응. 자주 못 와요. 이제 그냥 뭐 장사한다고. 바쁜 사람이라. 맨날 바쁜 사람이라 못 와. 그냥 시간 남으면 이렇게 한 번씩 잠깐 왔다 가고 이제 좀 있으면 도우미 아줌마 올 시간 됐으니까 이제 아줌마들이 그래도 해주시니까 그래도 제가 좀 믿죠. 그래도 다행히 아줌마들을 잘 만나서. 제 손으로 돌봐드려야 하는데 딸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우리 막내딸은 할머니 때문에 전공을 사회복지로 바꿀 정도예요. 할머니 영향이 크죠. 아무래도 외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할머니 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적응이 되니까 이제. 어저께 저기 하고 많이 남매고. 사실 우리 시어머니도 아프세요. 치매에 걸리셨어요. 아버지하고 그럼 잡수. 아줌마 금방 했지. 아까 좀 전에 가서 줬는데. 우와요. 애기 왔어? 맘마죠? 그런 할머니의 단짝은 다름 아닌 막내딸입니다. 27살, 한창 놀고 싶은 나이에 취업 준비하며 떡 만드는 일 도우랴 배달하랴 할머니 돌보랴 바쁜 딸입니다. 여유 없이 일복 많은 엄마 덕분에 일찍 철이 들었어요. 딸이 떡 배달 가는 시간은 시어머니의 외출 시간이기도 합니다. 떡집 안에만 있는 할머니가 안쓰러워 바깥 나들이 시켜드리는 우리 예쁜 딸의 배려죠. 할머니, 할머니 도망가지 마. 무슨 도망가? 집으로? 여기 있어. 어? 응. 차 지키고 있어. 누가 가져가나? 응. 할머니 심심하잖아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한 번씩 바람 쐬려고 이제. 엄마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서 척척 채워주니 고마울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할머니까지 챙기는 센스 만점 우리 딸.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자식들에게 엄마 노릇 한 번 제대로 못했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상하고 속 깊은 딸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딴 약이고
넣어도 되는 약인데 노란색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넘어졌어. 넘어졌대? 시원찮게 걸으신 게 그래서? 낙성하셨지요. 낙성하셨어? 아저씨 못 보게. 조카를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는 딸. 엄마로서 그저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죠. 아주 그냥 종구랭이에요, 종구랭이. 예. 그리고 또 제가 기동성이 없을 때는 저 그냥 어디든지 다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혹시 이제 모임이라도 갈 때 그런 데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촉박하면 가까운 거리는 오토바이로 태워다 주고 먼 거리는 차로 태워다 줘서 아주 요긴하게 잘 살아요. 막내딸이 없으면 큰일 났어요.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우리 떡집엔 특별한 볼일이 없어도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일찍 오셨네? 예, 그것 좀 다듬으셔요. 한 가지 드릴 거. 집에서 손수지은 배추를 가져와 다듬기 시작하는 할머니. 종종 아침에 떡집에 오셔서 저녁 무렵쯤 돌아가시는 분이랍니다. 이것도 우리 밭에서 뽑아왔슈. 떡 같은 거 남으면 저도 그냥 어떻게 버리기도 아깝고 뭐 재고 처리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줌니가 하시다가 그 시골에 이제 거기는 여러분들 시골 노인 양반들도 있고 한 게 마을회관도 갖다 잡수고 또 그냥 이 동네 사람들 뭐 제사가 있다던가 하면은 그냥 저녁에 가져간 떡은 그런 거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러나 봐요. 그게 좋은 일에 쓰셔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하루 종일 저렇게 일도 도와주시고 또 저기 뭐야 떡도 우리가 손이 안 가면 떡도 팔아주시고. 제가 만든 떡으로 정을 나눌 수 있고 할머니는 떡집 일손도 거들어 주시고 이런 게 바로 더불어 사는 세상살이 아닐까요? 제가 할머니께 드린 작은 사랑이 다시 할머니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떡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번만 많이 갖고 가거든. 어떤 때는 그냥 저 가져가면서도 내가 아이고 이거 다 팔이야. 저희들 노임도 주고 세도 전기세 뭐 이런 세금도 내고 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너무 마음 아플 때가 많아. 왜 고물도 하러 오고 또 저기 저 거시기 왜 정화제도 풀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들이 엄마 배고프네 그러면 아 거기서 김치하고 밥 줄게. 그러고서 저는 떡도 또 쪄서 주고 그래요. 이제 이따가 백설기는 건강하고 장수하라는 의미가 담긴 떡이고 인절미는 끈기 있고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의미가 있다죠. 저에게 떡은 따뜻한 정과 사랑입니다. 모처럼 옆집 상인들이 놀러 왔어요. 이게 재래시장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맛으로 재래시장이 되는 거지. 이렇지 아마 3대가 하는 가게는 드물을 거예요. 그 사대요 음식까지. 우리 손녀딸. 손녀딸까지 사대. 그렇지요. 사대가 지금 장사를 하는데 잘 돼야지요 번창하고. 그래야지 오늘 엄마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재래시장이 훈훈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쁘게 봐줘서. 이리 오셔야 돼요. 오시면 떡도 하나씩 잡수시고 시장도 보고 가시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인생 없다죠. 하지만 사람들의 배를 든든하게 하고 정을 담아 베풀 수 있는 떡집 사장으로 살아온 세월을 사랑합니다. 32년 제 눈물과 웃음으로 빚어온 쫄깃쫄깃 맛있는 떡 한번 드셔보실래요?
논산 화지시장에 오시면 소문난 우리 떡집에 꼭 놀러 오세요. 너무 가슴이 미어진다. 내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어찌해볼 방법이 없다. 준규 씨 정말 당신만을 위해 당신만 생각하며 당신만 그리워하며 당신만 불쌍해하며 당신만 사랑하며 살 거라 다짐합니다. 아이 아빠 진정 사랑하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년 전 제 간의 반쪽을 남편에게 내주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 희망이 된다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윤준주, 윤준 한 번만 떠봐. 오이도 갔어. 오이도 갔다고. 한 번만 떠봐, 한 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사랑밖에 난 몰라. (1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 준규 씨는 틈만 나면 운동을 합니다. 지금은 한자리에서 몇백 개씩 거뜬히 할 정도로 건강해진 남편이지만 한때는 간경화로 삶을 마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라는 소리까지 들렸지요. 그러나 신랏 같은 희망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을 나눠주면 회생할 수 있다는 말. 우리나라에선 처음 하는 수술. 그러나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남편만 산다면 난 죽어도 좋아. 정말 했어요. 진정으로. 내가 잘못되더라도 남편은 좀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죽어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가족만 남더라도 당신이 살 수만 있으면 당신한테 다 주고 사랑하겠습니다. 죽도록 사랑한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 침체를 저는 인한 도청에서 성인과의 근무합니다. 고통을 함께하고 청산에 방송을 하는 게 제 일입니다. 준규 씨도 도청에서 근무합니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 만난 우리. 한 직장에 있다 보니 통하는 게 많았나 봅니다. 내가 아까 먹은 입술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컵이다. 먹다 보니까 아이고 고기를 피해서 먹느라고 애쓰지 마라. 사실 준규 씨를 처음 만났을 때 한눈에 내 남자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처음이요. 처음에 딱 되게 익숙한 까칠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처음에 딱 이 사람 되게 부드럽다, 뭐 이렇게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 아까 되게 재밌는 얘기 있는데. 어떤? 그 신발 던진 얘기 한번 해볼까? 왜 신발을 왜 던져요? 27년 동안 기다렸는데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신발을 한번 던져. 신발 던지고 따기를 탁 쳤더니 그 따기를 맞고 와서 신발을 주워 갖고 와서 따기를 같이 때려 갖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히트 쳤던 것 같아. 그 말이 그때. 보통 남자 같은 거 딱이 맞으면 기분 나빠 가는데 그 신발 다시 주셔서 그랬어요? 주워 나도 한 대 때려야지. 빚을 갚아야지. 집신도 제 짝이 있다더니 마치 한 켤레의 집신처럼 잘 어울렸던 우리. 그렇게 서로가 뜻이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의 반쪽이 생사를 헤매고 있을 때 내 몸에 반쪽을 주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난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이와 형제는 알아보는 그가 저 오이숙을 아영이 엄마를 몰라봤습니다. 제일 가깝다고 느꼈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최고 먼 사이더라고. 제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사람 곁에 있다가 계속 뒷걸음질해서 나왔어요. 준규 씨, 죽도록 사랑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갖고 그 뭐라고 그래, 아리다고 표현해야 되죠? 수술 부위가 아프더라고. 그 후로 남편은 40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죠. 그리고 깨어난 남편은 어린아이가 돼 있었습니다. 다리는 오그라들어 서지도 못할 정도였고 혀가 굳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준규 씨의 아내가 아니라 엄마가 돼야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어린아이가 선마 하면서부터 저 혼자 뛸 때까지의 과정을 저 나름대로 발달시킨 것 같아요. 성격이나 이런 그 근육 발달을 남편으로부터 경험하게 한 것 같아요. 준규 씨는 정신 연령도 어린아이였습니다. 투정을 부리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그 막던 사람을 내가 잘못 살려내서 이렇게 됐나. 아린 눈물이 속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 시련을 넘어서면 준규 씨는 내게 사랑과 행복으로 걸어오리라고. 오늘도 남편이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딸이 잘 먹어서 우리 딸 거는 우리 딸이 잘 먹어서 잘. 이것저것 척척 물건을 고르는 준규 씨. 저희 집 장 보는 일은 남편이 도맡아 한답니다. 사모님이 사오라는 거 사온 거예요? 내가 사. 내가 하는 거니까. 아, 요리도 직접 하세요? 오늘 뭐 하실 건데요? 핫도그도 한다고 했지. 사실 준규 씨는 신혼 때부터 살림하길 즐겨 했습니다. 제가 늦잠을 자고 남편이 아침밥을 하기가 일쑤였지요. 가족을 위해 요리할 때가 남편은 가장 행복한가 봅니다. 특히 결혼 10년 만에 얻은 딸 아영이에겐 누구보다 자상한 아빠입니다. 요리엔 영 소질이 없는 저와 요리를 즐겨하는 남편. 아무래도 우린 천생연분인가 봅니다. 남편의 솜씨로 저녁 식사가 뚝딱 차려졌습니다. 세 식구가 오붓하게 먹는 행복한 밥상. 저는 양념으로 살짝 투정을 섞어봅니다. 솔직히 얘기해봐. 내 생각에는요, 그 고춧가루를 다음에부터는 장만 넣지 말고 고춧가루를 좀 넣어요. 고추장을 넣지 말고 그럼 저 간장만 넣고 고춧가루를 넣든지. 응? 한번 그렇게 해볼래? 그동안 맛있었는데 고추장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지? 아니,
직접 하시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주문이 많으시네요. 취미 생활하는 거니까 저는 부려먹는 거죠. 음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저는 맛보는 걸 좋아하고. 맞잖아.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하는 거요? 행복에 겨운 소리가 이런 걸까요? 사실 남편이 해주는 음식을 다신 못 먹을까봐 두려웠다는 걸 그이는 알고 있을까요? 전에도 괜찮았는데 이거 지내고 나서 이때는 아예 아빠 부었어? 이제 부었지 않았니 이거? 못 가. 헬기 타고 가야 돼. 지난 연말 우리 부부가 큰일을 벌였습니다. 일반인조차 하기 힘들다는 히말라야 등반에 나선 겁니다. 장기를 이식받거나 이식해준 사람들로 구성된 원정대. 장기를 나눈 사람들의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히말라야에 오르겠다고 먼저 나선 건 남편이었습니다. 늘 아내인 절 앞세우던 평소의 그이가 아니었지요. 몇 달간 북한산에서 훈련을 하며 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준규 씨는 도전을 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환자도 계속 딱인 지키느니 거기 갔다 하면 일반인 그 똑같이 환자 어서 안 보잖아. 아내라는 지팡이를 벗어나 남편은 그렇게 홀로 서기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새로운 남편을 보았습니다. 6,000m가 넘는 높이에서 저는 고산증에 시달리며 중도에 포기했지만 준규 씨는 끝까지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봤어, 당신. 대단한 사람이고. 나도 같이 봤어. 약한 사람을. 아 이제 허팽이 됐어. 이제 뻥쟁이 됐어 나 이제. 그다음 내가 더 센 여자라고 했는데. 저보다 더 높이 오른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 그건 설렘이었습니다. 너무 불쌍해. 아니 밑에서 남편 기다리는 동안이 청년 신랑 기다리는 기분이었어. 청년 신랑.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히말라야에 다녀온 우리 부부에 대해서 한 유명 여성지에서 취재를 왔지요. 뻔뻔하듯이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내세울 것도 없었는데 돌연 화제가 돼 부끄럽지만 건강을 되찾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니. 너무 웃겨. 같이 대원지 하나가 예전엔 쓰러지고 울고 아프기만 한 모습뿐이었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자다가 손 깍지를 끼고 자자고 그래. 이거 피가 안 통해요. 왜 이런 짓을 하자고 하냐고. 너무 어려운 짓인데 자면서도 이러고 자자는데. 그렇게 하고 주무시면은 감이 오지 않아요? 아 감이 오는 게 아니라 졸려 죽겠는데 얘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걸 빼면 상처받을까 봐. 응? 사모님 왜 계속 손을 잡으세요? 나 귀찮게 옆에 있으니까 잤지. 벌써 문을 닫지. 이렇게 답변이 끝내주잖아요. 근데 한때는 다시는 손을 못 잡으려 생각. 야 그럼요. 맞아요. 나는 가장 제일 많이 느낀 게 남편 오줌 소리 듣는 거. 그 소리를 정말 못 들을 줄 알았어요. 오줌을 시원하게 보지 못해서 항상 변기통을 갖다 대면 찔끔찔끔 나오던 소리. 그 소리도 안타까웠는데 자기 스스로 가서 변기통에 오줌을 시원하게 넣는 그 소리가 이 세상에 가장 나를 정신나게 깨웠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깍지 껴주고 이렇게 내 옆에 이렇게 숨소리 거칠지 않게 내주는 이 고른 숨소리 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새록새록 감사하고.
아유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게요. 내가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한 날이거든요. 제 욕심을 좀 부리려고 왔어요. 좀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남편을 사실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제 욕심만 채우기 위한 이기심 같아서 참으로 염치 없는 부탁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후유증으로 아직 발음이 부정확한 남편. 마지막 남은 남편의 장애를 걷어내주고 싶습니다. 저 혼자서 그 일을 하기엔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힘을 빌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이의 고향 여자친구입니다. 소년 소녀 시절 푸정이 오갔던 사이랍니다. 남편이 의식이 희미한 와중에도 기억했던 사람. 그 기억과 추억이면 준규 씨의 말문이 열리는데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의 그 처음 기억의 그 순수함 그대로요. 그 어떤 기억의 끈을 가장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끈을 찾아주고 싶었던 거죠. 그 언어의 장벽이 어쩌면 술술 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저의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이죠. 엊그제 보문산 갔다 오니까 거기 중부지구래. 아, 그런데? 요즘은 거기 과장. 어눌하지만 준규 씨의 말문이 더 열렸습니다. 염치 없지만 욕심내길 잘한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나온다는 거 어제 많이 나는 거냐? 저는 몰랐어요. 제 욕심에 따스하게 손을 잡아주는 남편, 고향 친구들. 진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예, 적게 들어가자. 그렇죠. 전대로 돌아와야 돼. 이 사랑과 영혼이 별거 아니구만 이거네. 와. 잘할 수 있다. 죽음도 막지 못했다는 영화 속 사랑 이야기. 어쩌면 제 사랑은 죽음이 아예 얼씬 못하게 한 셈인가요? 모든 게 그래. 모든 일이 너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어. 오, 노노노. 그렇죠. 그동안은 배우자라기보다는 보호자로서 남편을 바라봐야 했던 저. 이젠 김준규 인생의 진정한 반려자, 아내 오이숙으로 살아가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편, 그리고 그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한 여자로. 사랑한다는 것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것이라 그러지요. 저는 그렇게 같이 보기 위해 함께 나눈 것일 뿐입니다. 전 사랑밖엔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특별히 신경 써서 차려입은 은정 씨. 장애아를 위한 겨울방학 계절학교 졸업식 날이다. 싸웠어? 응? 어디 맞았어? 복지관의 한 공간을 빌려 열흘간 열었던 계절학교. 동분서주 바빴던 은정 씨였지만 서운함이 앞선다. 장애 아동 청소년 계절학교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집에서만 있어야 할 장애아들. 너무너무 아쉬워요. 또 이제 이게 끝나면 아이들이 또 집에 방치만 돼 있어야 되니까 방치보다 방임이죠. 그냥 악수. 그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아들의 엄마로 기꺼이 남고 싶은 은정 씨다. 공주 시내의 조그만 중국집.
주문이 밀렸는지 아침부터 분주하다. 김치든 단무지든 인심 좋게 듬뿍듬뿍 담는다. 그런데 메뉴는 중국 요리가 아닌 갈비탕. 계절학교 아이들 밥이에요. 아니 짜장면을 거기 너무 멀어서 풀어요. 이 모든 요리는 이 식당의 사장이자 주방장인 은정 씨 남편이 만들었다. 이따가 싫어. 20여 명분을 은정 씨 혼자 나르기엔 엄청난 양. 남편이 나서서 직접 차에 실어준다. 늘 말없이 그녀를 도와주는 든든한 남편이었다. 갔다 올게. 식기 전에 계룡시에 있는 복지관까지 밥 배달을 해야 하는 그녀. 밥만으론 부족할까 싶어 슈퍼마켓에 들려 간식거리도 살뜰히 챙긴다. 복지관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 점심 챙겨 먹이느라 은정 씨는 부쩍 바빠진다. 승환아 가서 손 닦고 와. 밥 먹게. 은정 씨가 나타나자 어리광 부리기 바쁜 아이들. 우리 양 쌌어. 어제 왜 안 왔어? 악수. 어제 왜 안 왔어? 아파요. 어디? 아파요. 여기 아팠어? 갈비탕이네. 줄에 안 붙어 있어? 은정 씨는 엄마처럼 아이들 하나하나 살갑게 챙긴다. 그만 움직여. 그만. 사사. 좋은 일 많이 하고 많이 도와주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힘쓰니까요. 이거는 진경아 물이잖아. 진경이 좋아하는. 은정 씨는 충남 장애인 부모회 사무국장이다. 이 빼고 뭐 넣어야 돼? 엽주 이거야. 방학이면 오갈 데 없어지는 장애 아들을 위해 겨울방학 계절학교를 열었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방학 중에는 집에서만 이렇게 방치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거고.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계절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나마도 공간이 없어 열흘간만 진행될 예정이다. 저희가 직접 수업을 계획을 해서 지도안을 짜고 직접 수업 시연하듯이 하니까 정말 재미있고 보람찬. 장애인 부모회 공주지회의 사무국장을 맡은 지 7개월. 다른 부모들이 바빠 자원은 했지만 생각보다 일이 많다. 계절학교 관리에 수업 도우미 그리고 회계 정산까지. 꼼꼼한 성격 탓에 일도 많다. 은정 씨가 바쁘게 가는 곳은 물리치료실. 콩하고 골반을 이용해야지. 그렇지. 가람이가 물리치료를 받는 날이다. 가람인 그녀의 딸. 가람인 뇌병변 1급 장애아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또 걷지도 못한다. 천천히 해. 천천히. 괜찮으니까. 뒤에를 짚고 또 이쪽 다리도 네가 옮기는 거야. 네가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저 밑으로 내려와야지 이제. 뒤에 머리 닿는. 복지관으로 일주일에 2번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가람이. 딸이 제 스스로 걸었으면 하는 것이 엄마인 은정 씨의 오랜 소망이었다. 보통 엄마들이 1년이면 맛보는 기쁨을 은정 씨는 벌써 12년째 기다리고 있다. 커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가람이를 보면서 은정 씨의 희망도 점점 커지고 있다. 걷기만 하면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면서 그냥 그런 희망 갖고 계속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가람이도 엄마의 소망과 늘 똑같았다. 걸어가지고 엄마 보는 거. 가람이는 몸만 큰 게 아니었다. 보이지 않게 마음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열다섯 살 어린 나이에 동갑인 남편을 만났던 은정 씨. 부모 사랑 없이 자랐던 그녀는 첫사랑에 푹 빠져버렸다. 18살에 낳은 아이가 가람이었다. 넘어지면서 8개월 만에 조산을 했고 가람이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장애 판정을 받았다. 남들보다 일찍 사랑을 선택했고 시련은 그 이상이었다. 포기하라는 의사의 말에 가람이를 잘 키우리라 오기가 생긴 것도 바로 그 시련 덕분이었다. 29살 엄마와 12살의 딸, 세상은 그녀를 곱게 보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나이가 어려서 애를 낳다 보니까 또 장애아를 낳으니까 그 손가락질 한다는 그런 게 그것도 대놓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우울했던 그녀다. 그러나 가람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다시 단단해져야 했다. 가람이를 이제 키우면서 나부터 강해져야지 가람이가 강해지겠구나 하고서 강한 노력도 많이 하고 당당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당당해야지만이 가람이도 당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은정 씨의 모든 스케줄은 가람이를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 가람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은정 씨의 일. 일단 어린이집에 오면 웬만한 일은 가람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 안녕. 수연아 안녕. 수연이 안녕. 가람아 열심히 해. 오늘 엄마 더 예쁘게 머리 예쁘게 더 묶어주셨는데? 옷 벗어가라. 요즘 가람이는 컴퓨터 자판 연습에 푹 빠졌다.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게 가고 있지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누구보다 큰 가람이. 그런 딸을 지켜보는 은정 씨는 흐뭇하다. 예, 너무 많이 좋아졌죠. 여기 없었으면은 또 가람이가 또 이렇게까지 될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3살 정도에 왔는데 그때는 글 같은 것도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누워만 있는 아이라서 계속 치료를 받고 하니까 여기에서 또 아이들하고 많이 접하니까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요즘은 부쩍 여유도 생긴 은정 씨. 같은 장애아를 둔 학부모를 만나면 적극적으로 의견도 나눌 줄 알게 됐다. 장애인 부모회 이사님이 식당으로 직접 찾아왔다.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두 사람은 금강 FM 라디오의 뿌리 깊은 버팀목이라는 프로그램의 MC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방송이지만 여간 긴장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입을 맞춰야 편하다. 예, 저기 라디오 녹음할 거 일단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MC 경력 1년째, 새내기나 다름없다. 은정 씨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로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전해준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새해가 밝은 날이네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또 계절학교를 마쳤잖아요. 네, 예, 계절학교 마친 거 하고
우리 장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말씀 한번 좀 나눌게요. 예. 예, 원더걸스의 소활. 소활. 원래 내성적이었던 그녀. 세상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건 딸 가람이와 다른 장애 아들 때문이 아닐까. 우리 매일 네. 선생님 괴롭히고 매일 뛰쳐나가는 준섭이. 준섭이. 예. 또 의자에서 몸만 왔다 갔다 거리는 수국이. 예, 참 많아요, 애들. 애들 다 길일이 다 기억하시고. 예, 그래서 아이들과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열흘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뇌병변에는 저도 솔직히 조금 걱정이 우려가 되는 게 네. 미성숙한 뇌예요. 뇌에서 그렇죠. 뭐 직접장애나 언어장애, 뭐 의사소통장애. 네. 가족끼리 갔는데 어린 엄마가 나이에 가람이를 품에 안고 막막했던 그러니까 애도 마음. 청각장애고 어디에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몰라 눈물만 흘렸던 서러움. 저희 청각장애도 와우라고. 같은 고통을 겪을 부모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일이 마냥 즐거운 그녀다. 첫째는 제가 공부해서 좋은 거고요. 둘째는 저희 또 여러 사람들을 이제 저희 장애인 편견이 없어지고 사회적인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 일단은 장애 그 편견이 없어지길 원하는 것 뿐이죠. 차별 없고. 이거 27분 39초 정도 나갔어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 방송국은 뭐 프로 방송인을 이제 모셔서 방송하는 방송국이 아니라 이제 일반 시민들이 자기들 얘기, 이웃들 얘기, 뭐 공주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은정 씨는 되게 자연스럽게 그 자기들 장애인 부모의 이야기, 또 자녀들 그 아이들 이야기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주시거든요. 강한 엄마도 지칠 때가 있는 법. 그럴 때면 은정 씨는 동생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물리치료 할 때는 안 힘들다고. 문 열어, 하윤이. 그녀와 가까이 살면서 늘 힘이 되어준 동생.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길러진 은정 씨에겐 친정과 다름없다. 나처럼 큰 게 있어. 또 그런다 이모한테 하지 마. 아이들도 이모를 좋아한다. 이모도 자신의 아이보다 조카들 사진을 벽에 걸어놨다.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가람이가 거의 이모 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의 가람이가 윤희보다 정이 더 많죠? 집에 오자마자 공부부터 시키는 은정 씨.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건 여느 부모와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가람이의 꿈을 키워주고 싶기 때문이다. 이모 쳐. 네. 특수교육과 선생님 되고 싶어요. 꿈을 먼저 가진 건 엄마보다 오히려 가람이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꼭꼭 숨기고 가람이를 힘껏 밀어주기로 한 은정 씨. 가람아 교과서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꿈이 있다는 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특수교육과 선생님이 꼭 되고 싶다고 한데 직업을 바꾸게 하고 싶은데 솔직히 좀 얘한테는 희망이 있는 일이지만은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받고 싶은데 끝까지 밀고 넘어가네요. 저는 이제 된다고 하면은 좋아요. 자기가 이제 희망이 있다는 게 보이니까.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가람아. 응? 저녁 무렵 은정 씨네 식구는 식당에 모인다. 9시까지 식당 일로 바쁜 남편. 가족이 조금 더 함께 있기 위해서다.
아들 재롱도 보고 가족이 서로 대화도 나누는 시간이다. 은정 씨가 가람이를 키우며 성숙한 어른이 된 것처럼 남편도 속 깊게 은정 씨를 응원한다. 집에 들어오면 이제 피곤하다고 하고 여러모로 이제 그 봤을 때는 좀 여자가 하기에는 힘들죠. 이렇게. 그래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예, 저희는 바뀐 것 같아요.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서로도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처음에는 너무 이제 어리게 만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 서로 이제 이기려고 저기 하고 지금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한 살 먹다 보니 이제 철이 드니까. 가람이는 요즘 부쩍 자란 것 같다. 눈치껏 식탁도 잘 닦고 의젓해졌다. 딸은 커서 친구가 된다더니 엄마 염려하는 마음이 커졌다. 엄마 아빠가 힘들 것 같아서. 턱이 2개가 됐어. 근데 이제 은정 씨처럼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된 그녀의 남편. 가람이가 태어나고 방황도 했지만 결국 돌아왔다. 누가? 대청 때. 그녀보다 더 자상하게 가람이를 아끼고 가정을 지켜주는 남편이 고맙다. 우리 가족 행복하고요. 뭐 서로 안 아프고 뭐 그게 뭐 덕이죠. 은정 씨네 가족은 그렇게 내일의 희망을 심어간다. 18살 처음 엄마가 된 은정 씨. 엄마라는 이름으로 용기를 냈다.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장애 아이들은 다 내 아이니까. 이젠 세상 모든 장애아까지 품으려는 빅마마 은정 씨. 그녀의 아름다운 변신은 지금부터다.